가로가 900으로 뚫었네요. 1m 22. 요 총 벽 두께가 1m 20이었죠? 900. 자, 900으로 다시 맞춰 놓고요. 900으로 했다면 비율로 봤을 때는 일반 기성품 액자 사이즈가 600에 900 사이즈입니다. 세로용 액자 사이즈가 가로가 600이고 세로가 900입니다. 그게 기성 사이즈거든요. 그거를 항상 기본으로 보고 키웠다 줄였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세로는 600. 이거는 가로 형태이기 때문에요. 가로가 900이고 세로가 600이겠죠? 자, 이게 액자 사이즈입니다. 이 라인을 쭉 올려서요. 이거 지우고요. 자, 밑에 분을 갖다 놓고요. 대충. 자, 액자를 만들 때 일단은 여기다 사진을 입힐 면을 두께를 줍니다. 두께는 최소 두께 2mm, 2엔터. 그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고요. 탑뷰를 갑니다. 탑뷰 T Z 전체 뷰. 자, 됐죠? 확대를 해서 이거는 이미지가 매핑될 면입니다. 클릭을 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연으로 갖다 놓으면 메뉴가 뜨죠. 카피. 예, 두께를 이건 2mm 정도 줬죠. 이거는 좀 아까 그 몰딩 사진을 감싸는 몰딩 두께가 몇 mm라고 했죠? 5mm라고 했죠? OT 두께 5 엔터. 그 다음에 이거는 좌측면에 붙을 거니까요. 마감재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면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쓰라 딱 맞게 이 벽에다 딱 붙기 때문에 그런 표기입니다. 가운데 센터에다 갖다 놓으면 3D를 렌더링 했을 때 몰딩이 약간 튀어 나와야지만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실감나게. 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왼쪽 면에 붙으면 오른쪽에 맞추고 오른쪽 면에 붙으면 왼쪽에다 맞추면 되십니다. 자, 이건 왼쪽에다 붙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전체 클릭해서 아치의 왼쪽 면에다 갖다 놓습니다. 네, 확대를 해서 그 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으면 하나 됐죠? 그걸 그대로 카피합니다. 작게 해서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카피. 근데 여기서 카피를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성질이 같아집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조정이 됐을 때 왼쪽 사이즈하고 오른쪽 사이즈하고 두 번 조정을 하지 말고요. 카피하면은 두 번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카피를 하게 되면 성질이 요거를 사이즈로 조정을 해버리면 성질이 같게 카피를 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되죠. 같이 편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요. 자, 오른쪽 면에 갖다 놓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자, 오른쪽 면에 오른쪽 슬라이 붙어 있죠. 그대로 카피했으니까요. 이걸 돌립니다. 반대로 180도. 자, 됐죠? 그 다음에 면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전면부 볼까요? F. 자, 3D는 한번 볼게요. P. Alt키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 꾹 누르고 돌리면, 자, 됐죠? 액자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안쪽 면에도 액자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만들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가 카피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성질은 같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맞추려면 탑뷰를 보든가 아니면 프론트를 보든가. F 프론트를 한번 봐볼게요. 상관없습니다. 탑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맞춰주려고 보는 겁니다.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또 3D로 가기 귀찮아. 그러면 예, 전체 클릭 메뉴를 바꿔 놓습니다. 전체 클릭. 자,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 선택이 안 되겠죠? 정밀하게. 이렇게 하면 다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클릭. 자, 감쌌죠? 요거를 안쪽에 있는 오른쪽에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메뉴 뜨고요. 카피.
자, 됐습니다. 3DP Alt키 누른 상태에서 돌려볼까요? 자,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다 만들었죠. 그러면 내부 공간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테이블 만들어야겠죠. 모서리하고 하단부 모서리하고 라운드 재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라운드 값을 안에 있는 탑뷰에 있는 것처럼 200에서 300고 정도 주면 됩니다. 한 250으로 줘볼게요. 자, 이것도 전면부에서 만듭니다. F 확대를 해서요. 자, 이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1m 20 아니면 1m 50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두께는 기본적으로 60cm가 스탠다드 사이즈입니다. 50cm는 너무 얇아요. 여기 상부에 폭이요. 600 정도 되면 됩니다. 테이블 높이는 기본적으로 900이라고 했죠. 라인은 오른쪽에다 맞춰서 여기 선 하나 보이죠? 여기다 맞춰서 가로는 1500 아니면은 1500 조금 작네요. 2m로 맞춰볼게요. 화판 원장 사이즈가 1200에 2400이라고 했죠. 노수가 안 날라면 그 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2000으로 맞춰볼게요. 높이는 950 아니면 900이라고 했죠. 네, 바닥선에 맞춰놓고 오른쪽에 붙이고요. 대각선 꺾인 모서리 250 준다고 했죠. 최하 250입니다. 자, 클릭해서 라운드 값을 250 엔터. 좀 많이 꺾였네요. 200까지도 괜찮습니다. 200으로 바꿔볼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테이블 두께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아까 테이블 두께는 600이라고 했죠. 600. 자, 하나 만들었죠? 그대 자, 전체 선택을 부분 선택으로 바꿔놓고요. 사진 보시면 앞에 로고도 있죠. 자, 로고는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카피해도 되고요. 로고를 하나 카피를 해볼까요? 전체 선택을 두고 전체 클릭을 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 갖다 놓으면 카피. 성질을 똑같이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럴 땐 카피. 오케이. 돌려놓죠. 전면으로. 이렇게 돌려야겠죠. 왜냐면 반대로 돌리면 안되겠죠. 이렇게 180도 90도군요 90도. 자,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돌아가서 사이드 L 사이드를 볼게요. 여기서 한 단계를 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면만 처리되어 있죠. 면만 처리되어 있는데 요 몰딩은 표기를 안 했네요. 자, 이제 F를 놓고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확대를 해볼게요. 바깥에 거를 몰딩을 선택을 해야겠죠. 부분으로 바꿔놓고요. 선택을 해서 다시 레프트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성질을 바꿔서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안하고요. 처음에 평면도 디자인을 할 때 레탱글을 선택을 하고 중간에 명령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Edit Spline 그래서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요. 요 두께, 몰딩 두께를 아까 몰딩 두께는 4cm가 기본이라고 했죠. 40mm 엔터.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이미지가 그만큼 잘라집니다. 근데 대신에 밑에 있는 타공 사이즈하고 세라가 딱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께는 그대로 5mm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 3D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는 몰딩 두께를 안 뒀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는데 지금 표기가 됐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자, 3D 상에서 카피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갖다 놓고 얘 하나만 선택을 하죠. 자, 카피. 이 상태에서 평면으로 살짝 갖다 놓고 이번 카피입니다. 두 번째 메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아야겠죠. 지금 면이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으로 90도만 돌립니다. 이렇게. 자, 전면부로 갖다 놓고요. 이거를 뭘 작업하느냐, 임포트에서 전면에는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놓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죠? 이 몰딩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몰딩 폭은요. 얼추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됐죠? 비슷한가요? 조금 크네요. 네.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데스크 면에다가 붙여야겠죠? 탑뷰, 탑. 자, 뒤로 가 있네요. 면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고 확대를 해서 살짝 붙입니다. 자, 붙였으면 인포데스크 자체로 자리를 잡죠. 전체 클릭을 해서 앞부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확대는 Z키입니다. Z키를 누르면 내가 클릭한 대상물을 확대를 해줘요. 순간적으로. 자, 이 라인에 맞춰야겠죠. 전시장 부스는 내가 얻은 부스 면적 라인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탑뷰를 한번 볼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6m면 상부에도 6m가 돼야 됩니다. 구조물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높이 4m, 가로 6m, 요 박스 안에다가 구조물을 집게끔 되어 있는 게 원래 전시장 규정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인포데스크를 만드셨으면 전체 클릭. 자, 대칭, 미러로 이번에는 사이즈하고 이런 게 모두 똑같으니까요. 가로 사이즈 카피하되 카피가 아닌 두 번째 메뉴. 오케이. 반사가 됐죠?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부분에 있는 구조물은 다 만들었어요. 3D로 한번 볼까요? P, Z. Alt키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 꾹 누르고 돌리면 돌아가죠. 자, 그럼 앞쪽 구조물은 다 됐습니다. 다 됐죠? 네. 그 뒤쪽의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뒤쪽의 구조물을 그릴 때 유념할 게 양 사이드에 있는 벽체는 사선으로 돌아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전면뷰 P를 전면으로 딱 두면 얘가 사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난해하겠죠. 그럴 때는 탑뷰에서 그립니다. 이 사이즈 폭이 일렬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탑뷰에서 봤을 때는 슬라가 똑같죠. 뭐 중간 부분에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탑뷰에서 그리는 게 편합니다. 자, 탑키 스페이스 누르면 크게 보여주죠. Z키 누르면 확대해 줍니다. 자, 확대를 해서 앞부분에 다 만들었으니까 뒷부분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등분을 하게 됩니다. 면이 가운데 총 4등분이죠. 하나, 둘, 셋, 4면인데 3등분입니다. 가운데는 평평하고요. 양 사이드에 있는 거는 약간 15도로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예. 이 벽 두께를 사선으로 꺾이는 면까지 계산을 해서 이 총 면적은 6m죠. 가상의 박스를 그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기입하고요. 6m. 깎여 나가 있는 면까지 계산을 해서 한 1000 정도? 아이고, 다시 1000 1m 뒤에다 갖다 놓고요. 항상 가상의 선을 그렸으면 그 위치에다 갖다 놓고 디자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편해요.
자, 등분을 하나, 둘, 세 등분을 놔두되 면은 하나, 둘, 셋, 네 면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가상의 선을 그려 놓습니다. 이게 6m를 4등분 했을 때는 몇이 되나요? 6m에 4등분이면 예, 6000을 4로 나누면 대략 1500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상의 선은 1500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대각선 꺾이는 면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하나 복사해서 오른쪽에도 가상의 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박스를 선택을 해서 이 선 꺾여 있는 면 있죠. 여기가 1500이다 보니까요. 여기다가 에어스플라이를 점을 선택을 하고요. 점을 추가하는 리파인더 선택을 해서 점을 여기다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면이 사선으로 깎여져 있었죠? 이렇게. 예, 이 면을 뒤쪽으로 이쪽 꼭지점을 뒤로 밀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점 2개, 바깥에 있는 점, 오른쪽에 있는 바깥의 점, 왼쪽에 있는 바깥의 점을 2개를 선택을 해서 뒤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됐죠. 나는 일자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꼭지점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요, 선택을 해서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키 보면 스무스 아니 코너 클릭하면 일자로 됐죠. 근데 여기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밑에 것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코너. 자, 일자로 됐죠? 그럼 된 겁니다. 2개의 가상선을 지워버리고, 이 명령을 취소하고요, 2개의 가상선을 지웁니다. 자, 그러면 벽체 두께는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벽체를 쭉 올리면 되겠죠. 올리는데 중간에 메디가 있죠. 여기 중간 사이 액자가 있고 액자 사이 메디가 있죠. 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원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벽체 제한 높이가 4m였죠. 벽체를 선택을 해서 높이를 줘볼게요. 익스트루드 4000. 3D로 한번 볼까요? 단축키 P, Z키 전체 보이게, Alt키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 꾹 누르고 돌리면 돌아간다고 했죠. 자, 올라갔죠? 벽 만들었습니다. 이 벽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앞쪽 구조물과 뒤쪽 구조물을 연결하는 면이 없으면 지지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뭐 뒤로 가거나 옆으로 앞으로 쓰러지겠죠. 그래서 벽 두께를 두껍게 한 겁니다. 얘는 앞에서 봤을 때 두께가 얇은데 벌어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테이블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 테이블이 이 구조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전시장은요, 어디다가 특정 공간에다 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무게 배분을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요걸 디자인을 할게요. 디자인을 하는데 앞쪽 구조물이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쪽 구조물을 마우스 오른쪽에 해서 감춥니다. 이렇게 감춰줬죠? 예, 그러면은 이 앞쪽 면에다가 면을 만들 거니까요, P 프론트 뷰를 바꿔놓고요. 자, 여기다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네, 쇼케이스가 하나, 둘, 셋 칸, 그 다음 사진 하나, 2개 있죠? 네. 그럴 땐 아까 그려놨던 좀 더 빠르게 쉽게 하기 위해서요, 액자는 굳이 2번 그릴 필요는 없겠죠. 하나만 선택을 해서요,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자, 카피를 하나 해놔요. 이쪽에다가 성질 똑같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붙어있는 면이니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90도 돌려놓고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으니 일단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탑뷰를 바꿔놓고 이거를 뒷면에다가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면에다 붙여야겠죠. 빨리 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 구조물이 필요 없으니 클릭해서 감춥니다. 그 다음에 뒤쪽 면을 디자인을 해볼게요. F 전면부를 갖다 놓고요. 요 높이가 앞쪽 구조물이 있는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 높이에다가 그대로 카피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 요 가운데의 센터는 두 면이겠죠.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뒤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성질에 갖게 카피. 두 번째 메뉴 하는데 공간이 너무 많네요. 왜냐면 여기는 붙어 있는데요. 사진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하나만 다시 카피할 때 두 번째 메뉴 아니라 그냥 카피. 왜냐면 이걸 두 번째 메뉴로 카피하게 되면 앞쪽 구조물에서 카피해왔기 때문에 얘를 사이즈를 조정해버리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두 개 지우고요. 다시 갖다 놓고요. 저는 얘를 카피해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메뉴 같은 사이즈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럴 때는 에듀 메쉬 두께감을 같이 여기 보면 몰딩하고 이미지 들어가는 면이 두 개를 선택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듀 메쉬 선택을 해서요. 점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조정합니다. 점만 클릭을 한다면 자 왼쪽도 같이 움직이죠. 왼쪽으로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자 위로도 좀 키워볼게요. 정확한 디테일의 사이즈는 나중에 정합니다. 위에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올릴게요. 예, 대충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자를 대충 잡아볼게요. 여기 두께를 떨어져 있는 공간은 똑같이 똑같이 해야 보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타공된 세 칸은 아까 제가 제작을 하는 것처럼 스라 맞게끔 가로 사이즈 여기는 1200 좀 크네요. 이 가로 사이즈에 맞게끔 얘를 키워볼게요. 그래야 예쁘니까요. 이 사이즈에다가 타공 사이즈를 맞춥니다. 얘를 이렇게 디자인 하는데 순서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변형을 하셔도 돼요. 자, 스라가 맞죠? 얘를 좀 내려서 사이즈는 자 1200에 높이 400 됐죠? 얘를 사이즈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 번째로 복사합니다. 두 번째 메뉴 성질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내립니다. 성질 같게 해서 하나만 복사하지 말고 똑같은 거리, 떨어진 거리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으니까요. 두 개를 카피. 자, 됐죠. 이렇게 되면 여기 떨어진 공간하고 여기 떨어진 공간이 똑같이 카피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 높이는 얘는 세 단이니까 아까 750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상에서는 750을 맞춰 놓고요. 이 첫 번째 시작 바닥단을 여기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너무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단을 조정을 해요.
올려서. 얘는 공간이 많이 남으니 조금 더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위에는 사진이 2장이었죠? 한번 볼까요, 다시? 가운데 큰 메인 사진이 들어가네요. 사진이 아니라 회사 로고. 일단은 요거는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카피. 이번 사이즈가 틀리니까 무조건 카피. 그냥 카피로 하고요. 요 슬라의 이 라인은 사이즈만 조정합니다. 카피를 했기 때문에 안 따라오죠. 자, 떨어진 공간이 위하고 밑에하고 같게끔 다시 조정해 줍니다. 얼추 됐죠? 근데 원래는 이 떨어진 공간이 200 정도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220 정도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220을 가로네요. 사도를 220으로 맞춰놓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이즈가 400이 아니고 3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얼추 맞죠? 위에도 떨어진 공간도 얼추 맞습니다. 여기도 맞춰줘야 되는 게 이 빈 공간에 조명 갓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가상의 선을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밑에도 지워주고요. 면을 뚫을 때 뚫는 면적은 똑같은데 같은 면적에다가 여러 개 뚫지 말고요. 요거를 하나를, 이거는 익스트루도 안 주고요.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선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하나 선택을 해서요. 에어 서플라이 다시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어택, 이게 선택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얘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카피를 했을 때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택 메뉴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지웁니다. 다시 지울게요. 이거를 어택 메뉴가 아니라 카피 메뉴. 첫 번째, 아까는 어택 두 번째 메뉴였죠? 두 개를 카피하고요. 또 옆으로도 하나를 카피합니다. 그러면 명료가 먹을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서플라이 어택. 자, 먹죠. 카피할 때 어떨 때는 그냥 카피 명령어 하고 어떨 때는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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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게 선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선으로 어떻게 된 겁니다. 그룹이 된 거죠. 그럼 풀어주고요. 이 자체를 두께를 줘야겠죠. 쇼케이스에 보시면 두께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조명이 250이라고 했죠. 그래서 250에서 300 그 사이 주시면 됩니다. 제품이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30cm 이상 큰 것들은 별도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300 정도 줘볼게요. 익스트루드 선택을 하고 300 됐습니다. 자, 3D 면에서 한번 볼게요. P 하시면 얘는 센터점이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봐서 얘가 안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하시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탑뷰. 자, 여기다 살짝 걸치게. 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짝 걸치게 해놓고요. 뚫어볼게요. 첫 번째 메뉴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블림. 자, B에서 A를 빼야 되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고요. 픽 대상문을 선택을 하면 자, 뚫어져 있죠? 3D로 한번 볼까요? P
뚫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상부에 있는 사진은 그대로 카피해서 한 15도로 꺾여 있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면을 선택을 해서요, 탑뷰로 바꿔 놓습니다. 네.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카피를 하되 두 번째 메뉴에서 오케이. 이 면에다가 맞춰야겠죠. 이대로 가까이 갖다 놓고요. 항상 움직이고 디자인을 할 때는 꼭지점, 가운데 꼭지점, 스타트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돌려볼게요. 오른쪽 면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끊기죠. 여기 벌어져 있죠. 요게 각도마다, 메뉴 중에 각도마다 움직이게끔 이 명령어가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우고요, 움직이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네. 자, 3D로 바꿔보고요. 됐는지 안 됐는지 볼게요. 자, 정확하게 됐죠? 이 면을 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을 3개를 만들어서 탑뷰에 가서 대각선 바꿔놓고요. 아까 살짝 걸치게끔 한 다음에 명령어 바꿔서 쭉 뚫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감춰놨던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구조물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부스 디자인 하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대체적으로 뭐 조금 간단한 형태의 부스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는 좀 복잡한 구조물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요 제품, 뒤에 있는 제품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진을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제품들도 어느 정도 표기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스 디자인에 반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나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소스들은 다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매를 해서 3D에다가 그냥 반영을 해줍니다. 전시장 가구나 이런 것들은 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가구팀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를 렌탈을 해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새로 구입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3D 맥스도 저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디자인을 할 때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내부스를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 내주에는 조금 복잡한 면을 디자인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